안녕하세요. 쉬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B형 2교시 3부 시간입니다. 23번부터 3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 강의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문제 2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앞으로 나와 뒤탈날라 안 나오면 뒤탈난다 이거잖아요. 나올 때는 앞으로 뒤로 탄다 이렇게 했어요. 자, 탈 때가 먼저 나왔으니까 뒤로 탄다 그랬죠? 뒤로 타고 있는 그림 요거 뒤로 타고 있네요. 자, 2번도 뒤로 타고 있네요. 3번 앞으로 타고 있고 4번 앞으로, 5번은 앞뒤가 섞여 있네요.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 고르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와. 자, 내릴 때죠. 내릴 때는 앞으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자, 뒤로 내리고 있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이 앞으로 내리고 있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 잘 보시면요. 탈 때와 내릴 때가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림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글로도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고 내리고 뒤로 탑니다. 앞으로 나와 안 그러면 뒤탈난다. 되셨죠? 틀리지 마세요. 문제 2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앞바퀴를 들었다는 것은 턱을 올라갈 때겠죠? 아니면 충격 흡수를 덜해야 하는 때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요. 충격이 크겠죠? 앞바퀴를 들어서 흡수를 좀 줄여줘야 합니다. 자,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벌써 정답 나왔죠? 이 티귿자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문턱도 티귿자, 울퉁불퉁도 티귿자. 그래서 같이 앞바퀴를 드는 경우입니다. 평지를 이동할 때는 그냥 가시면 되고요. 3번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경사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낮춰주라고요. 지그재그다. 요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요. 대상자가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겠죠. 경사가 심하면 어떻게 간다?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뒤쪽으로 해서 되셨죠? 자,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그쵸? 내릴 때는요. 앞으로 나와. 기억나시죠?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다. 요건 방향 문제네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휠체어 문제는 다 맞으실 수 있으시겠죠? 많이 같이 풀어봤는데 맞으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건강한 쪽 파악하시라 그랬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자, 이동하려고 하는 곳은 반드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있어야 돼요. 지금 휠체어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휠체어든 이동병기든 뭐든지 간에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이 건강한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 파악하셔야겠죠? 요쪽이 오른쪽, 요쪽이 왼쪽이죠. 그쵸? 자, 그러면 오른쪽에 휠체어가 있어야 되니까 왼쪽에 휠체어가 있는 건 지웁니다. 1번 지워졌고 2번 지워졌고 3번, 4번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고 5번 왼쪽에 있으니까 지웁니다. 야, 이제 2개로 압축이 됐네요. 정답이. 자, 그러면 휠체어를 어떻게 놔야 된다고 하셨죠? 네, 요 침대 쪽에 바짝 붙여서 놓든지 아니면 요 각도를 30에서 45도로 하라 그랬죠? 자, 딱 좋은 각도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만약 4번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요. 90도 각도로 놓으면요. 여기 일어나서 앉았다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으면 가기가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옆쪽에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3번과 같이 30에서 45도 각도로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2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보행 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보행 벨트는 어디에다 묶어요, 여러분? 허리에다 묶는 거잖아요. 허리 위치에다가 묶는 거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곳은 우리 요양보호사는 항상 어디서? 불편한 쪽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은 어느 쪽? 오른쪽이다. 우리는 왼쪽, 불편한 왼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왼쪽에서 지지를 하되 보행벨트를 맸을 때는 약간 뒤쪽에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뒤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A는 허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럼 3번하고 5번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요, 왼쪽 뒤를 찾으셔야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할아버지 이야기 해드렸죠? 지팡이만 보면 지팡이마다 집안에다가 걸어 놓는다 그랬죠? 지팡이마다 건다. 와, 신기하다. 느낌표를 화살표 느낌표를 찍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를 걸을 때, 요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이고요. 자, 지금은 버스를 탈 때니까 어딘가를 올라갈 때죠. 그러면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로 이렇게 크로스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인데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그쵸? 그러면 지팡이,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마비된 다리는 왼쪽. 그래서 지팡이, 오른발, 왼발 고르시면 되겠네요. 지팡이, 틀렸죠? 3, 4, 5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아,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오른쪽, 왼쪽 이렇게 써놓고요. 답에서 골라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문제 28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입은 가래나 콧물 같은 걸 빼내는 거죠. 압을 이용해서 빼내는 거예요. 장치가 있고요. 자, 1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자, 카테터는 고무관이죠. 그 안에 가래나가 콧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좀 불려 놓으셔야죠. 물에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로 씻습니다. 바로 물로 씻으면 잘 안 닦이겠죠? 틀렸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일회용 카테터를 쓰기 때문에 사용 후에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번만 쓰게끔 나와 있어요, 원래는. 자, 2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틀렸죠? 고무는 햇볕에 말리면 색상도 변하고 갈라질 수도 있고 녹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쟁반에다가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삶을 때는요, 한 15분 정도 소독하는 거죠. 삶는 거죠. 3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그렇죠. 1번에 바로 물로 씻는 건 아니고 좀 담가놨다가 흐르는 물로 비벼서 씻으면 콧물이나 가래가 잘 빠지겠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모든 흡입 물품은 먼저 소독한 후에 씻는다. 으악, 안에 콧물이랑 가래가 있는데 씻지 않고 바로 끓인대요. 너무 더럽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먼저 씻은 다음에 소독을 해야죠. 5번. 흡입병은
분비물이 가득 찰 때 비우고 닦는다. 너무 비위생적이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아주셔야 됩니다. 분비물이 적어서 꽉 안 차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9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네, 요것이 정답입니다. 양모나 오리털 이렇게 동물털로 된 것들 있죠? 얘네들은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2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집에 베개를 몇 개를 두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틀렸죠? 베개를 매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를? 베개 커버를 자주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틀렸죠? 시트가 더러운데 계속 쓰면 어떡해요? 바로바로 갈아주셔야죠. 그런데 안 더러워졌어요. 깨끗해 보여요? 그래도 3일에서 5일 정도에 한 번씩은 시트를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4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널어둔다. 아, 일광소독 하나 보다. 그러면 되나 보다. 아니고요.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볕에 널어야죠. 5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틀렸습니다. 우리요, 혈액은요, 냉혈인간 생각하세요. 냉혈인간. 그래서 혈액은 어디서? 찬물에서 씻는 겁니다. 혈액을 우리 수혈하고 나면요, 바로 냉장 보관하잖아요. 굳지 말라고. 자, 뜨거운 물로 하면은 안 좋겠죠, 오히려. 찬물로 해서 굳지 않게 씻어준 다음에 따뜻한 물로 헹구면 될 것 같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30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욕창은 자세 변경하는 게 최선인데 자세를 아무리 잘 변경한들 침대가 축축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침구의 환경도 되게 중요합니다. 풀먹인 시트나 두껍거나 재봉선이 있거나 이러면 좀 낑기고 불편하죠. 그리고 침대에 주름이 많이 가 있으면 시트에 주름이 많이 가 있어도 욕창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풀 먹인 시트 뻣뻣한 거 안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안 되죠. 재봉선 낑기잖아요. 두꺼운 거 안 좋고요.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요것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주름이 없어야 편안하고 욕창도 안 생기겠죠? 4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젖었을 때 체위 변경하나요?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침대 시트가 젖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교환을 해줘야겠죠. 틀렸고 5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주 못 가는 애들, 베개를 자꾸 교환할 순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요, 습기와 열에 강해야 합니다. 베개 말고 매트리스도 자주 교환이 안 되죠?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습기와 열에 강해야 땀을 잘 흡수를 안 하고 좋겠죠? 그러면 땀 흡수를 안 하는 침대를 쓰면 욕창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뭐를 까는 거예요? 자주 빨 수 있는 시트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는 자주 빨아줘야죠. 아까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그랬죠?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에 한 번씩은 교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1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분이 누워서 지낸다고 하네요. 1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컵을 대준다. 자, 물을 잘 못 뱉으실 수 있기 때문에 뺨에다가 이렇게 볼에다가 물 받아낼 그릇을 확 밀착시켜 갖고 입안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뱉게 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1번 정답입니다. 2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틀렸죠?
차가운 물로 하면 이 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헹구면 너무 더럽죠? 따뜻한 물로 여러 번 헹구면 되겠습니다. 3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그럼 우웩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게 넘어갔는데 폐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4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방향 틀렸네요.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치아가 없어도 어떻게 하죠, 우리? 입안 닦아내기를 하잖아요. 구강위생관리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는요, 식후 얼마에? 3분 이내에 닦으셔야 되고요. 이를 닦는 시간도요, 3분 정도 닦으셔야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우리 잘 안 하죠? 기억하시고 밥 먹고 3분 이내에 그리고 3분 동안 이 닦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를 닦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문제 3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먹는 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예쁜 치매 어르신 케어하고 계신데요. 식사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고민이래요.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시면요, 계속 안 드세요. 정말 조금 드시고 잘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시겠죠? 2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도 식고 다 식죠? 틀렸습니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그렇죠. 뭐라도 드시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양을 위해서요. 그러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왠지 강제로 먹이는 느낌 나고 계시죠? 이러면 안 되십니다. 5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요, 도구 사용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 썰어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치매 대상자는요, 이렇게 삼키는 것도 까먹을 수 있고 씹는 것도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씹는 것을 까먹고 삼켜버린다. 그러면 크게 썰은 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좀 잘게 썹니다. 치매가 말기로 갈수록 더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냥 삼키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죠. 크게 썬다. 틀렸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3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이럴 때는요, 밥을 드셨다는 걸 이해시켜 드려야 돼요. 아, 내가 밥을 먹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밥상을 안 치우는 겁니다. 다 먹은 그릇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어르신이 드신 그릇이에요. 다 드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달력에다가 밥 모양 스티커 있죠? 요런 밥 모양 스티커. 요런 밥 모양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예쁜 그림 스티커 있죠? 밥 먹을 때마다 달력에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런 방법이 좋습니다.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바로 치우지 않고 좀 두는 게 좋다 그랬죠?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이미 식사를 다 하셨는데 또 칼로리가 높은 간식? 안 됩니다. 3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답하셔야죠. 왜 무시하세요? 안 됩니다. 4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네, 식사하자마자 달력에다가 우리 식사 맛있게 했으니까 여기다 표시해요. 본인이 달력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기억하기 쉽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
방금 식사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우리 의사소통 방법에서 큰 소리는 무조건 틀린 거라 그랬죠?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식사했잖아요 하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 어르신하고는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르신이 밥을 안 먹었다고 우기실 수도 있지만 손톱을 깎아드렸는데 안 깎았다고 우기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깎고 난 거를 바로 치우지 않습니다. 밥 먹은 거 바로 안 치우듯이 손톱 깎은 그 손톱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손톱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손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 4부 문제만 남아있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4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열공하세요.